안녕하세요. 유토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토지를 투자하려고 할 때 기획부동산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뜻 기획부동산에 속을까봐 토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토지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좀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으니까 선뜻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의 이제 역사라든지 변천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 기획부동산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부동산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7천여 명으로부터 3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1세기 부동산 대표와 회장 양모 씨 등을 입건하고 지명수배한다고 밝혔다라고 돼 있고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9년도부터 강원, 제주, 경북 등의 온천 관광단지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는 고 속여 3천억 원의 투자 자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기사가 2009년도 그때의 기사인데요. 이게 21세기 부동산이라는 회사가 사실 기획부동산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회장이시는 뭐 대구, 경북, 부산, 서울 지역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이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기획부동산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 용어는 아닌데, 이제 검찰이 이 사람들을 이제 기소할 때 속칭 기획부동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 이제 입장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요. 이 이름이 생긴 게 이 21세기 부동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1999년도라고 돼 있잖아요. 요때쯤 제가 강원도 쪽에 리조트하고 펜션 개발 사업에 이제 자문 의뢰를 받아갖고 그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릉시청을 이제 자주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그 강릉시청 담당자들이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제 수법이 뭐냐? 이 21세기 부동산이 이제 뭐 기획부동산이 이제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법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기사에 보시면 21세기 컨설팅 양모 씨 1년 만에 체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관광단지, 온천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조감도로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관광 호텔, 뭐 골프장, 상가,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이렇게 조감도를 짜고 도면을 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뭐 상업지, 뭐 주거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임의로 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강원도 산골에 있는 땅을 평당 뭐 10,000원, 20,000원에 사갖고 뭐 이게 근생이다 그래갖고 뭐 100만원, 뭐 상업지는 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배, 20배 이렇게 불려갖고 팝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숙박시설이 있다, 뭐 대규모 뭐 편의시설, 콘도, 테마상가, 빌라형 콘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끼리 그냥 이렇게 짜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거를. 그런 다음에 요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2000년대 이게 초반 뭐 이쯤 되는데, 당시에는 민간 회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제 관광 호텔 하나 정도 뭐 온천을 개발을 했어. 온천 이렇게 지하수를 파는데 온천이 나왔어. 그러면 관광 호텔에 자기 호텔에 온천수를 대는 그걸 온천공 허가라고 그래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 온천을 팠는데 온천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온천을 이용해서 여관이나 호텔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그건 가능한데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거는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데 자기네가 마치 정부인 양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해갖고 상업지 뭐 근생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지정한 후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행위 자체는 당시에는 불법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약간 뭐 풀어져 갖고 민간인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규정이 맞으면은 지구 단위를 해갖고 이런 걸 가능하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불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기소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해갖고 땅을 비싸게 팔아먹었다. 그게 자체가 불법인데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강릉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허가증 보면 온천공 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온천공 허가라는 게 뭐 지역의 평균 연평균 기온보다 뭐 15도나 20도 이상이 높은 물이 나오면 그럼 온천수로 허가가 나는데 온천공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온천공 허가는 개인이 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온천공 허가를 해놓고 그거를 마치 관광단지 허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풀려 갖고 하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협력해 갖고 실제로 뭐 인허가를 낸 적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사기를 친 후 이 땅을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해서 팔아먹은 다음에 그 돈으로 여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또 뭐 허가도 안 나겠지만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뭐 이거를 이제 필지를 비싼 값으로 산 사람들은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개발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의 이제 시초인 거예요. 제가 강릉시청에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실제로 21세기 부동산 그 브리핑 하는 데를 한번 강남에 있는 사무실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전문가인 제가 봐도 혹할 그런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서류가 관에서 나온 서류를 뭐 위조도 하고 실지에도 있고 막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그럴싸하게 해요. 게다가 당시에는 온천 허가가 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뭐 온천 막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는데 당시만 해도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제 21세기 부동산 석교 온천 관광단지 뭐 강릉에서 찾고 그럴싸하죠. 그러니 뭐 이런 기사까지 나니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여기 보면 21세기 부동산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요거 얼마 뒤에 기사 보세요. 공사 중지, 개발 좌초 위기. 실제로 이게 안 됐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쟁주 중문단지 이것도 뭐 한다고 해놓고 다 팔아먹고는 뭐 선거 때 뭐 제주지사에 뭐 로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개발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우후죽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당시에. 그 뒤로도. 예. 그래서 현재도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그 잠실에 갔는데 어떤 회사가 이 업체 이름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강원도 쪽에 커피 타운을 만든다. 뭐 이래갖고 이 비슷하게 뭐 사기를 치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현재도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발해서 제대로 뭐 어떤 관광 단지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이러면 괜찮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관광 호텔도 진행하고 해봤지만 이 관광 단지는요, 관광 단지 요 개발은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 진흥기금이라고 기금이 나와요. 뭐 지금 이제 그때마다 뭐 4년 거치 9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저리로 공사비의 거의 100%가 진흥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허가가 나고 지자체 허가가 나고 정말 사업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굳이 남의 돈을 끌어서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정부 지원 자금 받아갖고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 분할해서 판매하고 이럴 필요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이런 뭐 단지 관광단지 개발한다, 뭐 투자해라 하는 경우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고 개인이 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기획부동산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시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획부동산 수법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관광단지라든지 온천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학습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요때부터는 아마 지금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봤다, 아니면 뭐 나도 경험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평 쪽인데, 지금 요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가 꼭 기획부동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확대를, 네이버에서 확대를 해 보시면 요 이렇게 쫙 토지를 이렇게 잘라 놓는 거 보이시죠? 잘라 놓은 거를 위성사진으로 보면 임야입니다. 산꼭대기예요. 요거 위성사진, 요거 등고선을 보면 등고선도 굉장히 높아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원주택 단지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당시에 요게 이제 2010년도 뭐 요때 뭐 IMF 지나고 뭐 참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에 계시다 은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양평하고 가평 요쪽에 전원주택 개발이 아주 좀 붐이 이른 적이 있어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파주 요쪽에 이제 목조주택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이제 제가 근무하던 회사, 당시 근무하던 회사도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뭐 목조주택 회사였는데요. 뭐 카나다에서 원목을 수입해갖고 목조주택을 만들던 회사였는데요. 하여튼 요 당시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토지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 도로 있죠. 이렇게 도로를 놓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도로를 놓고 이렇게 자르고 도로를 놓은 다음에 요거를 임야를 뭐 10,000원, 20,000원, 뭐 10만원 이렇게 사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잘라서 도로 놓고 파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해서 잘라서 판 다음에 이게 이제 전원주택으로 개발된 데도 있고 이제 개발이 안 된 데가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팔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직도 개발 안 됐죠. 네, 물론 이건 뭐 지금이라도 개발하면 되는 땅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땅이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없어요. 그냥 필지만 남은 거죠. 그럼 이 앞에 빼놓고는 다 맹지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만약 전원주택을 개발하려고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다 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도로를 다 사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합의 봐서 도장 찍어갖고 도로를 서로 가출해서 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거의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뭐 나는 하겠다, 너는 안 하겠다, 니는 하니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래갖고 나는 지금 그냥 투자로 사는 거다, 나중에 땅 저기 하면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필지를 이렇게 잘라만 놓으면 가격이 나가니까 당시에는 많이 이렇게 팔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엄청나요. 뭐 얼마나인데. 근데 이게 뭐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딱 그렇게 보면 산꼭대기. 산꼭대기 뭐 땅을 갖다가 그냥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서, 이게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도로가 없어요. 도로 있는 데까지만 해도 뭐 서로 합의 보면 어떻게 된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본 강의 들어갈 때 또 설명하겠지만,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지주들이 합의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상 뭐 어쨌든 내 땅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기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사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팔 때 뭐라고 팔았겠어요? 이 근처 전원주택 시세가 뭐 100만원, 뭐 200만원 하는데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땅을 갖다가 뭐 50만원에 주겠다. 그러니 나중에 전원주택 하는 사람들이 100만원, 200만원에 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 거거든요. 근데 이 수법이 좀 놀라운 수법이 있어요. 요 수법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토지임에 이렇게 예를 들어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임야라고 있죠. 임야 있고, 여긴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게 농림인지가 있고, 보존, 녹지가 있고, 보존 계획관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임야인데, 여기가 농림지 임야다. 그런데, 이 땅을, 당시에, 필지 분할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필지 분할을 하려면, 필지 분할 허가가 안 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 땅은 이제 필지 분할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근데 이 땅은, 만약에 이거 농림지야. 그럼 그때는 이 필지 분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필지, 뭐 이게 만평이다 치면, 이 만평에, 농가주택이나 임사라고 그래갖고, 뭐 임업을 할 수 있는 그 주택, 임사나 농가주택 한 채만 허가가 나요. 이 전체에. 이 필지가 잘라지질 않아요. 뭐, 그때그때 법이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9,000평 이하로는 자르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전체 땅에 집 한 채 짓는 땅값하고, 요렇게 필지로 한 200평 나눠서 도로까지 있는 땅하고 가치는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 차이는. 이게 만약에 100만원이다. 뭐 요거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 기획부동산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땅을 사서 이렇게, 필지를 나눠서 팔 수 있다면 큰 돈을 벌겠죠. 20만원짜리 사서 200만원이 될 수 있고 100만원이 되고 5배, 10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인허가비나 이런 게 들겠지만, 이제 땅이 크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적을 수도 있고요. 포지션이. 그래서 이런 땅을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못 쪼개요. 만약에 농림지나 뭐 보존계약관리지역 그러면 법적으로는 못 쪼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게 있어요.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이 땅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단 말이에요. 이 땅을. 뭐,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죠. 이제 지분으로 공동으로 한 20명이 소유했단 말이야. 이 땅을. 그런데, 이게, 이 세금이 이제 뭐 지세든 무슨 세금이든 뭐 여기 설정이 돼 있으면 설정이 된 어떤 이자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19명은 세금을 내고 싶은데, 한 사람 때문에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이걸 세금 내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했고, 경매를 넣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금을 내려고 하니, 이걸 분할해줘라. 그래갖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면, 이게 건축법, 그러니까 이 군이나 이제 시청이 이제 건축가에서는 건축법으로는 이게 분할이 안 되는데, 나라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분할 명령이 떨어지면 이거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 내기 위해서 자르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처럼 요렇게 땅을, 이건 예예요. 이게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요거처럼 요 땅을 요렇게 크게 산 다음에 요거 가도면을 요런 식으로 떠요. 그 다음에 요걸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요게 이제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대충 이 호수대로 잘라서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을 떠갖고 이렇게 실질 줘요. 그러면 이런 큰 임야가 원래는 못 자르던 거를 이렇게 잘라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내가 전원주택을 질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원래는 못 자르는 거를 잘라서 도로까지 이렇게 내갖고 뭐 평당 50만원, 원래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괜찮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괜찮고, 그 기획부동산에서도 돈을 버는 아주 윈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도로까지 안 내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게 허가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도로를 안 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돈 투자하려고 한 거지 실제로 전원주택을 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 번 사람은 이제 기획부동산 돈 벌었죠. 10만원짜리 사갖고 뭐 100만원에 팔고 이랬으니까 기획부동산은 돈 벌었죠. 그러나 투자한 사람들은 이러고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면 아직도 임야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임야예요. 이것도
개발 아무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돈 투자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전원주택에 한 3차 짓겠어. 그래갖고 여기 들어와서 이거 세 필지를 샀다고 쳐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도로나 이런 것도 이거 도로 이거 다 내려면 돈이 얼마예요? 이거 세 채 짓는 값보다 이거 도로 내는 값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를 일단 내놓고 이렇게 팔았다면 그나마 여기는 옆에 안 짓더라도 나만 밀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도로 낸다고 해놓고 도로도 안 내고 그냥 팔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는 웬만한 땅들은 뭐 200평 뭐 최소 분할 토지라고 그래갖고 200평 뭐 150평 뭐 75평 이래갖고 뭐 지역별로 다르지만은 분할이 됩니다. 대신 이제 조건이 뭐냐면 건축허가가 나거나 아니면 매수자가 있을 경우 내가 요만큼 잘라서 팔겠다는데 나라에서 그거를 통제할 수는 없다 이래갖고 지금 매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뭐 최소 토지라고 그래갖고 최소 분할 토지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주거는 뭐 75평 이상 뭐 임야는 뭐 200평 이상 뭐 이런 미니멈 이게 자를 수 있는 크기는 있지만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건 조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집 질 수 있는 땅으로 현재는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알죠. 이제 요즘에는 뭐 이거 잘라서 가져간들 뭐 도로 없고 뭐 집 못 집 안 되고 요즘에는 잘 안 사죠. 근데 아직도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잘라서 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나마 이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뭐 가능은 합니다만 이 도로도 이미 도로로 개발이 돼서 뚫려 있으면 사도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임야야 몇십 년이 지나도 이러면 사면 안 돼요. 이거 뭐 경춘선도 안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팔아 제꼈는데 심지어는 이거 뭐 경춘선이 이 땅 중간을 지나가고 요건 뭐 보상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요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기획부동산 이제 지난 거는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해갖고 경매를 통해서 필지를 짤 수 없는 거를 잘라갖고 그렇게 파는. 그 다음에 뒤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뒤 수습을 안 하고 그냥 날르는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두 번째 기획부동산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그러면 최근에는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진행했느냐? 그나마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관광 뭐 단지 개발을 한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전원주택 개발한다고 이렇게 쪼개고 경매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그나마 일을 했어요. 이때는 뭐 기획팀도 있고 뭐 좀 성의를 보였어. 사기치기 위한 성의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기도 그런 그 성의도 안 보여요. 근데 요때 이제 경매로 이렇게 필지 나누던 그런 게 있어갖고 요때 이제 회사들이 이름이 뭐 무슨 경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던 회사들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그대로 밀려갖고 이름은 이제 뭐 땡땡 경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경매 회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경매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뭐 지분 쪼개기 사기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제 이제 본 강의에서 계속 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요즘 사기는 어떤 식이냐면 보시면 여기 보면 남양주 시청이 있습니다. 그 앞을 로드뷰로 딱 보면 자 여기 보면 시청이에요. 시청이고 대로죠. 뭐 경추선 가는 게 대로인데 여기 보면 뭐 주유소도 있고 요 앞에 요 땅인데 요 땅을 이제 팔아요. 이게 개발될 거라고 하고 팔아요. 시청 바로 앞에요. 그리고 뭐 번화가고 대로 시청 건너편 이런 땅을 보여주고 개발될 거다 이러고 팔아요. 근데 실제로 개발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이제 토지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국가 지정 문화재 이렇게 돼 있어요. 홍릉 윤홍 남양주 시청 뭐 홍보 사이트 들어가면 홍릉 윤홍 남양주에서 가장 관광객 많은 홍릉 윤홍 예,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이에요. 공원이고 예, 이게 개발이 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보기는 좋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딱 보면 시청 바로 건너편에 있어. 대로변에
보긴 좋아요. 이런 땅을 앞으로 개발이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어떤 뭐 기획도 없어요. 뭐 A4용지 한 20장 그냥 뭐 그런 것들 해갖고 그냥 인맥 지인 뭐 다단계 영업 뭐 해갖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이제 현장 가서 딱 보면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냥 지어내는 거죠. 뭐 이게 개발된다고. 여기 이 필지를 전부 다 제가 여기 이제 언론에 나온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께서 이제 요 필지를 다 공개하셨는데, 이 공개된 필지를 전수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책의 내용이 이게 뭐 주목된 건 빼고 전체로 분석해 갖고 이게 왜 개발이 안 되는 땅인가, 그걸 이제 제가 보는 방법을 여기다가 넣은 게 이제 제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1강의 주요 내용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경매 회사라는 이름으로, 경매 회사 아니고 뭐 어떤 부동산 뭐 무슨 개발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즘에는 앞으로 이곳이 개발이 될 지역이다. 예? 그러니 지금 사놓으면 돈이 된다. 예. 이렇게 해갖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린벨트, 이제 제 강의의 그린벨트 내용 얘기했죠.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이 언젠간 된다라는 거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반대죠. 그린벨트 이제 수도권 그린벨트는 투자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뭐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뭐 개발된 데도 있죠.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 거고, 이번에 뭐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풀린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뭐 5년 전에 투자한 사람만 뭐 환지를 준다 이런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10년, 20년 걸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잘 알다시피 뭐 장미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뭐 20년 전서부터 뭐 재건축 된다고 그러고 뭐 그랬었던 게 계속 안 돼.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음마 아파트 재건축 기다리다가 뭐 늙어 죽었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강남에서 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데, 그린벨트는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린벨트 투자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방 땅의 경우에도요. 뭐 요번에 이제 제 책에도 나지만 안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5년 전에 이제 미리 예상하고 안중 역사 같은 경우 투자해서 이제 환지 받아서 그거는 뭐 법적으로 하나 문제 없이 뭐 정당하게 뭐 투자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지만, 다행히 그곳이 이제 역세권 개발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환지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안양 개발 부지 저번에 뭐 강의 내용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거, 일단 그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받은 케이스도 많이 있죠. 예. 그런 걸 미리 알아서 투자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개발된다는 이제 사전 정보라든지 사전 정보를 있으면 그건 이제 불법이죠. 왜 나라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그 불법이죠. 그래서 NH 사건이 뭐 그래서 이제 불거진 거죠. 물론 이제 그 NH 담당자들이 사전 정보를 갖고 투자한 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어쨌든 이제 공부를 통해서 여기가 앞으로 개발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미리 투자한 거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NH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뭐 저도 뭐 어쨌든 이 강의도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력을 통해서 앞으로 가능한 지역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 이제 넣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5년 10년 지났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데 사전 정보를 갖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사전 정보 없이 그린벨트 투자하는 거, 그것 또한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기획부동산은 뭐냐면 100% 이게 개발된다는 거를 어느 근거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뭐 이게 100% 이르기를 해서 개발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남 저번에도 어떤 기획부동산에서 하남 시청 뭐 건너편 쪽에 땅을 개발될 거라고 하고 팔았는데, 제가 하남 시청에도 물어보고 다 관련 업체도 물어보고 땅을 보니까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 공원이에요. 공원. 예, 아시다시피 뭐 공원이 개발되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개발 계획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죠. 개발 계획이 있는데 있다고 말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개발 계획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요즘 기획부동산의 가장 이제 수법이죠. 뭐 심지어는 여기 보면 뭐 케이팝 공연장을 만들기 했다는 둥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내용 보면 좀 황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대부분의 필지가요, 만약에 정부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 필지는 이제 공원부지로 될 가능성이 많은 필지들을 대부분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고 실제로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해도 공원부지가 될 땅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되거든요. 생태보호구역 같은 거, 문화재 보호구역. 이거는 개발이 돼도 나라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옆에 땅은 아파트를 하면서 이 땅을 아파트를 하려면 30%의 공원부지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0% 공원부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을 때 공원부지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뭐 200만원, 300만원 샀는데 공원부지 50만원 배상하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돼도 손해나는 그런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걸 구별해야 돼요. 개발이 됐을 때 상업지 최소한 뭐 아파트 부지, 주거 부지 뭐 이 정도는 된다. 이런 땅을 투자하신다면 뭐 10년을 묵혀놔도 괜찮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100만원 샀는데 주거지, 경기도 쪽에 주거지 평균 뭐 보상가가 600만원대니까 6배는 먹지 않습니까? 뭐 1억 놓으면 5년 10년 만에 6배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입주권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대적인 어떤 수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 뭐 생태보호구역이야, 뭐 맹꽁이 출연한 데야, 이런 데 같으면 영원히 안 되거든요. 제 강의도 나오지만 뭐 저번에 그 과천 분당에 아파트 부지 혼인 신혼주택 부지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인허가 다 내갖고 분양까지 다 끝냈는데 맹꽁이 나오는 바람에 다 취소됐잖아요. 나라에서 못 건드는 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근데 강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이 설사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쳐도 공원부지로 못 끼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앞으로 이게 개발될지 안 될지 몰라도 언젠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 지역이 전국토의 한 2% 되는데 그 2%를 찾아서 그 2% 중에 또 개발이 됐을 때 다행히 그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로 될 수 있는 땅, 그걸 보고 투자를 하면 이게 10년이 됐든 뭐 20년이 됐든 언젠가는 풀리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시과 예정지라고 그래갖고 언젠간 풀어요, 나라에서. 거기는 이제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도시는 팽창하기 때문에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놔두면 다 돈이 되는 땅이에요. 그것만 찾아가고 투자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악용해서, 그런 땅이 있다는 걸 악용해서 지주는 알거든요, 이게 개발 안 될 땅이라는 걸. 그런 땅을 싸게 사갖고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선전을 통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요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필지, 앞으로 요 필지, 모든 필지의 이 그 수법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전수 알려드리겠습니다.